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이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스마트폰으로 혹은 컴퓨터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수많은 콘텐츠를 자유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한반도 북쪽에서는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일상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마도 텔레비전 뉴스에서 스쳐 지나가는 군사 퍼레이드의 절도 있는 모습이나 최고 지도자의 동정을 전하는 경직된 아나운서의 목소리 같은 파편적인 이미지만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는 북한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수면 아래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하고 복잡한 삶의 모습이 숨겨져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바로 그 수면 아래로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북한 주민들의 진짜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가진 막연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잠시 내려놓고 그들의 하루를 따라가다 보면 분명 놀라운 진실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평양의 아침은 고요함 대신 도시 전체를 깨우는 거대한 확성기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동이 트기 전 어스름한 새벽, 낡은 아파트 단지 꼭대기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혁명가요나 노동을 독려하는 선전방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북한 주민들에게는 익숙한 아침의 알람 소리입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씩씩한 노래 가락에 잠을 깬 한 가족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일어나 간단히 옥수수죽으로 아침을 해결하고 곧바로 하루를 준비하기 시작하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해진 직장으로 출근해야 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일사불란하게 진행됩니다. 잠시 후 거리로 나서면 더욱 놀라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을 향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행렬이 이어지는데 마치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출근길에 오릅니다. 거리에는 자동차가 거의 보이지 않고 드문드문 낡은 버스나 전차가 사람들을 실어 나를 뿐이죠. 사람들의 옷차림 또한 우리의 눈에는 무척이나 단조롭게 느껴질 겁니다. 화려한 색상이나 개성을 드러내는 디자인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무채색 계열의 수수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의 가슴에는 최고 지도자의 얼굴이 담긴 초상휘장이 어김없이 달려 있습니다. 이 작은 배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는 필수적인 상징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는 주거 환경 역시 이러한 통제된 사회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비슷비슷한 모양의 회색빛 콘크리트 아파트들이 거대한 단지를 이루고 서 있는 풍경은 어딘가 모르게 스산한 느낌마저 줍니다. 아파트 발코니마다 김치를 담근 장독대가 놓여 있거나 빨래가 널려 있는 모습에서 사람 사는 흔적을 겨우 느낄 수 있을 뿐이죠. 아침이면 주부들은 배급소 앞에 길게 줄을 서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정해준 식량과 생필품을 타기 위해서인데 배급 카드를 내밀고 정해진 양의 쌀이나 기름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녀의 발걸음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어내기 어렵습니다. 한편 붉은 넥타이를 맨 아이들은 줄을 맞춰 학교로 향합니다. 학교 정문에 들어서기 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 앞에서 허리를 숙여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는 숨을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과입니다. 이처럼 북한 주민의 아침은 개인의 선택이나 자유보다는 국가가 정해놓은 거대한 규칙과 규율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모든 일상 속에 보이지 않는 통제의 손길이 아주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틈새를 비집고 주민들의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역동적인 공간이 존재합니다. 바로 장마당이라고 불리는 비공식 시장입니다. 국가의 배급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낸 이 공간은 이제 북한 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아침 출근길의 정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활기찬 소음과 온갖 냄새,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곳에서는 정말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입니다. 장마당의 한쪽에서는 아주머니들이 직접 만든 두부나 인조고기밥을 팔고 다른 쪽에서는 중국에서 들여온 형형색색의 옷가지와 신발, 화장품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리공은 낡은 자전거를 능숙하게 고치고 있고 한켠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불량식품과 얼음과자를 파는 좌판이 펼쳐져 있죠. 사람들은 물건 값을 흥정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난 이웃과 안부를 주고받으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을 넘어 정보가 교환되고 인간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중요한 소통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 시장에서 움직이는 돈의 흐름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공식 화폐인 북한원의 가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국 위안화나 미국 달러 같은 외화가 더 활발하게 통용되곤 합니다. 상인들은 손님이 내민 위안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고 거스름돈을 북한 돈으로 내주기도 하죠. 이러한 모습은 국가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그림자 경제가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심지어 국가가 운영하는 상점보다 장마당의 물건이 더 다양하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당 간부의 가족들조차 이곳을 이용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활기 넘치는 공간에는 언제나 짙은 불안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장마당에서의 상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불법이기 때문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단속반의 존재는 상인들에게 가장 큰 공포의 대상입니다. 갑자기 시장 입구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거나 누군가 단속이다 라고 외치면 평화롭던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상인들은 팔던 물건을 허둥지둥 보자기에 싸서 들고 냅다 달리기 시작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단속관에게 물건을 빼앗기거나 뇌물을 바치고 위기를 모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존을 위한 치열한 몸부림과 언제 모든 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공존하는 곳, 그곳이 바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애환이 녹아있는 장마당의 진짜 모습입니다. 북한 사회는 외부 세계로부터의 정보 유입을 바이러스처럼 여기며 극도로 경계합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는 오직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만을 내보내고 인터넷 접속은 극소수의 특권층에게만 허용될 뿐 일반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이야기죠. 이처럼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에서 주민들은 어떻게 바깥 세상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닫힌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외부 정보와 문화의 흐름은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USB 메모리나 SD카드 같은 휴대용 저장 장치입니다. 중국과의 국경을 통해 몰래 들여온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는 놀라운 세상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의 최신 드라마와 영화, 신나는 K-팝 뮤직비디오, 그리고 외부 세계의 소식을 담은 뉴스 파일까지. 사람들은 이 위험한 물건을 달판이라고 부르며 은밀하게 거래하고 공유합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한 가정집의 방안을 상상해 보시죠. 두꺼운 담요로 창문을 모두 가려 한 줄기 빛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한 뒤, 온 가족이 작은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화면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나만의 배우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자유롭게 사랑하고 다투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가족들은 숨을 죽인 채 화면에 빠져들고 자신들이 사는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의 놀라움과 부러움을 느끼며 잠시나마 현실의 고단함을 잊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짜릿한 즐거움에는 상상 이상의 큰 대가가 따릅니다. 외부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북한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중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만약 발각될 경우 가볍게는 노동교화형에서부터 심하게는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공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웃이 언제 감시의 눈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습니다. 문 밖에서 작은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공포 속에서 문화를 향유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향한 갈망과 호기심은 그 어떤 처벌의 위협보다도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번 남한 드라마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또 다른 드라마를 찾아 나선다고 하죠. 이 작은 USB 하나가 철옹성 같던 북한 사회의 미세한 균열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배우며 자라날까요? 북한의 교육 시스템은 아이들을 체제에 충실한 역군으로 키워내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사회주의 사상을 끊임없이 주입받게 됩니다. 교실 정면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고 모든 수업은 그들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미 제국주의자들을 물리친 탱크의 수를 계산하는 식의 예시가 등장하고 음악 시간에는 혁명가요를 목청껏 부르며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다집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우고 자신들의 조국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나라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교실 문을 나서는 순간 아이들은 이념의 옷을 벗어던지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이들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공터에 모여 낡은 축구공 하나를 두고 온 힘을 다해 뛰어다니고 여자아이들은 고무줄놀이를 하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립니다. 어른들의 감시가 없는 곳에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놀이에 흠뻑 빠져들며 천진난만한 동심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학교에서 배우는 경직된 사상과 방과 후에 보여주는 자유로운 모습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체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동시에 더 재미있고 신나는 것을 갈망하는 순수한 욕망이 함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웃음 뒤에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출신 성분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과연 이들은 어떤 다른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꿈과 희망 앞에 거대하고 투명한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바로 출신 성분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입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 손주의 미래가 결정되는 개인의 노력으로는 결코 뛰어넘기 힘든 사회적 계급이 존재하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뛰어나도 출신 성분이 좋지 않다면 평양의 중심부에서 살거나 당의 간부가 되는 것은 꿈조차 꿀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아이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때로는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의 냉혹함을 깨닫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교실 안에서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구호를 외치지만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실 문을 나서는 순간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말이죠. 예를 들어 핵심 계층에 속하는 아이는 평양의 인류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에는 외교관이나 무역일꾼처럼 해외를 넘나드는 선망의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 아이의 집 서재에는 아버지의 허락하에 볼 수 있는 외국 서적이 꽂혀 있을 수도 있고 저녁 식탁에서는 외부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가정의 아이에게는 전혀 다른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학교 성적이 우수해도 탄광이나 농장처럼 고된 노동 현장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아이에게 학교에서 배우는 수령님에 대한 충성은 어쩌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당의 인정을 받아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누구보다 더 큰 목소리로 혁명가요를 부르는 것이죠. 이처럼 북한의 아이들이 꾸는 꿈은 그 시작점부터가 전혀 다른 풍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거대한 통제와 정해진 운명의 틀 안에서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보면 놀랍도록 복잡하고 입체적인 그림이 완성됩니다. 그것은 바로 경직된 체제의 명령과 그 틈새를 파고드는 주민들의 유연한 생존 전략 사이의 끊임없는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국가는 아침 확성기 방송을 통해 일사불란한 집단주의를 강요하지만 사람들은 장마당에 모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흥정하며 살아남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국가는 외부 정보를 완벽하게 차단하려 하지만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담요를 뒤집어 쓴 채 USB에 담긴 남한 드라마를 보며 우리가 사는 세상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아이들에게 오직 하나의 사상만을 주입하려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외부 문화에 대한 동경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역설적이게도 경제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가의 배급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면서 주민들은 스스로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장마당으로 나섰고 장사를 하기 위해 중국과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외부의 돈과 물건, 그리고 정보를 접하게 된 겁니다. 한때는 체제를 위협하는 불온한 요소로 여겨졌던 장마당이 이제는 북한 경제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어버린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통제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가 오히려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되어준 셈입니다.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돈이란 단순히 물건을 사는 수단을 넘어 자신의 운명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심지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돈이 오고 갑니다. 뇌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비공식적인 경제는 사회 곳곳에 깊숙이 뿌리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인식 또한 서서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문화를 접한 젊은 세대들의 변화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남한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자유로운 연애 방식, 풍요로운 소비 생활, 그리고 개인의 개성을 마음껏 표현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국가가 정해준 획일적인 미의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몰래 한국산 화장품을 구해 화장을 하고 드라마 주인공의 헤어스타일을 따라 하기도 하죠. 말투 역시 나만의 유행어를 섞어 쓰는 것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일종의 음어도로 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수령과 당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삶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물질적 풍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들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여전히 위험한 일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변화의 씨앗은 통제의 압력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밤이 깊은 평양의 한 아파트, 낡은 텔레비전 앞에 한 가족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 소식을 전하는 씩씩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지만 가족들의 표정은 무덤덤하기만 합니다. 아버지는 내일 장마당에 내다 팔 물건을 점검하고 어머니는 부족한 식재료로 저녁거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들이 몰래 숨겨둔 중국산 스마트폰으로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킥킥거리고 있죠. 이 풍경이야말로 오늘날 북한 사회의 단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일 겁니다. 겉으로는 국가의 통제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진짜 삶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편적인 뉴스로만 접했던 북한이라는 거대한 이름 뒤에는 이처럼 울고 웃으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명령을 따르는 부속품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려는 능동적인 주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삶을 엿보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와 풍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죠. 동시에 철저한 통제와 억압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생명력과 자유를 향한 갈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어느 어두운 방 안에서는 누군가 목숨을 걸고 외부 세계를 향한 작은 창을 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작은 창을 통해 들어오는 한 줄기 빛이 언젠가는 그들의 삶을 바꾸고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편견의 시선을 거두고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분단된 현실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겁니다. 통제된 사회의 틈새에서 피어나는 이 작은 변화의 씨앗들은 과연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일상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들의 진짜 속마음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